오늘 만들 작품은 사이렌입니다. 사람들은 경찰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면 저절로 시선을 줍니다. 왜일까요? 사이렌이 원래는 유혹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하여 바다에 빠뜨리는 존재였죠. 오래된 신화인 만큼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자신들의 커피로 여러분들을 홀려버리겠다는 포부였죠. 저도 같은 의미를 담아 이번 작품을 사이렌으로 정했습니다. 현대식 사이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커와 같은 전자식, 다른 하나는 압축된 공기를 잘라내 소리를 내는 기계식입니다. 저는 기계가 주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으니 기계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죠. 음의 최고 높이는 600Hz 정도면 되겠군요. 기계식 사이렌은 날의 개수에 따라 같은 회전수라도 공기를 잘라내는 횟수가 다릅니다. 저는 그 숫자를 10으로 정했습니다. 숫자 10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질서, 창조 등을 뜻하죠. 기계와 뜻이 잘 맞으며 초당 60회전만 하면 600Hz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돌릴 때 한 바퀴에 1.5초로 가정하면 90배만 속도로 증폭시키면 되겠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것은 유성기어입니다. 높은 효율과 내구성을 지니지만 무엇보다 보기에 좋죠. 유성기어의 6가지 모드 중 저희는 유성기어에 입력을 넣고 썬기어로 출력을 하는 증성 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유성기어, 태양기어, 링기어비를 30대 24대 84로 맞춰주면 입력대 출력 비율이 1대 4.5가 됩니다. 이를 3개에 이어 붙이면 91.125배 속도로 높일 수 있는 기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쁘기만 하고 귀엽기만 하고 사랑스럽기만 한 녀석들에게 역할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이 향기입니다. 먼저 기어비를 통한 대략적인 스케치로 초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과 크기 정도만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형상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사용할 기어는 더블 헬리컬 기어입니다. 기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보기 좋죠. 3D 프린터는 기어와 샤프트를 동시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강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이는 간단한 출력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FDM 3D 프린터는 층을 쌓아 결과물을 출력하기 때문에 출력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두 출력물의 표면을 보면 결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필라멘트가 쌓인 방향이죠. 축의 전단력을 발생하는 방향으로 쌓은 필라멘트는 쉽게 부서지지만 그 반대 방향은 견고합니다. 따로 출력한 샤프트와 기어를 결합할 위치에 베어링을 쓰겠습니다. 마찰력을 줄여주지만 무엇보다 보기 좋죠. 3D 프린터로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비탄을 모셔왔습니다. 품질도 괜찮고 같은 크기의 새 구슬보다 6배 정도 저렴합니다. 이제 시제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링을 외부 링 안에 넣은 다음 비비탄을 조심스럽게 올려주면 됩니다. 저는 내구성을 올리기 위해 베어링을 복렬로 배치하였고 한쪽에 각각 9개씩 하나의 기어에 18개의 비비탄, 전부 9개의 기어에 총 162개를 삽입하였습니다. 베어링을 만들 땐 특히 치수 공차를 주의해야 합니다. 치수 공차란 쉽게 말해 부품 간의 간격인데 3D 프린팅 출력물은 뜨겁게 달궈졌던 필라멘트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죠. 필라멘트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각각 수축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두 녀석을 비교해보죠. 비비탄이 들어갈 자리를 왼쪽은 사이즈에 딱 맞는 6mm, 오른쪽은 그의 0.1mm 더한 6.1mm로 설계하였죠. 고작 0.1mm 차이이지만 이 둘의 성능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스펙이 정해지면 기구 설계와 디자인을 동시에 진행해주면 됩니다. 사이렌 특유의 불협화음을 내기 위해 10개를 정해놓은 에어블레이드와 함께 9개의 에어블레이드를 가진 사이렌도 추가해줍니다. 대부분의 기계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다는 뜻이죠. 이번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88개의 부품 모두 역할이 있으며 그중 단 하나라도 없으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출력입니다. 모든 부품을 출력하는데 113시간 20분, 디자인 및 설계 43시간, 여기까지 총 15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조립 시간입니다. 원래는 모서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면 더욱 원활한 결합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베어링 내부의 간격이 너무 얇은 관계로 수작업으로 갈아주겠습니다. 샤프트와 베어링 모두 마감을 해준 다음 결합을 시도합니다. 화면 밖으로 나간지도 모르고 조립 중이네요. 너무 마찰이 심해 결합 실패. 블루 미라클 등장.
이 파란색 성수는 정지한 모든 것에 동작을 선사하죠. 조립은 출력물 보호를 위해 핸드 해머로 마무리해줍니다. 그 위에 와셔를 얹고 캐리어와 결합, 썬기어와 샤프트도 윤활, 결합, 두 번째 유성 기어까지 넣고 태양 기어를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어를 배치한 후 결합, 정상 작동을 확인합니다. 이제 링 기어와 유성 기어를 결합해주고 나머지 부품들도 순서대로 찰칵찰칵 조립해줍니다. 이후 작동을 확인하는데 소음이 심합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블레이드 크기가 너무 딱 맞습니다. 설계를 수정한 흰색으로 교체합니다. 다시 조립.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 조립을 마무리하려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여기 조립하지 않은 부품이 있군요. 혹시나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봤지만 100% 짜맞춤의 견고한 설계가 그렇게 허술할 리 없죠. 다시 분해, 그리고 조립. 흐름을 이어가보죠. 기둥 부분을 띄우고 정상 작동을 확인합니다. 안심하고 조립을 진행. 몸통 조립을 완료해줍니다. 다음은 머리 부분. 구조물의 목 부분을 조립해주고 머리를 바로 삽입합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에어빌레드 결합, C링 결합, 전면 커버 조립, 성기 결합.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달아주면 사이렌 본체는 마무리. 작동 확인. 이제 받침대에 방향제를 넣어주고 봉인실을 뜯어줍니다. 뚜껑을 결합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사이렌 본체를 받침대 위에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